네, 반갑습니다.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계속 좋네요. 이제 봄은 이래야 돼요. 그죠? 뭔가 활동감 또는 생명감, 생동감 이런 것들이 막 넘치면서 막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겠죠. 주식시장에도 그런 봄날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24시간 영업도 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고 또 약간 좀 울상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뉴, 쇼박스, CJ, CGV 얘네들은 다 영화관 관련 종목이에요. 자, 컨텐츠. 자,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나올 거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아유 그냥 열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조금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지 분가루도 좀 바르고 이제 입술에도 좀 바르고 할 텐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치한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부터 살펴볼 거예요. 네, 뉴 이름도 아주 그냥 좋아요. 뉴 새거다 이거지. 새거. 자, 일단은 영업 손실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콘텐츠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고 뭐 애플 TV, 뭐 디즈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연결고리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나오겠죠. 요즘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OTT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만 수혜가 됐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근까지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애플 TV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된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어떤 추세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2021년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는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를 이미 다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콘텐츠라는 부분들은 딱 놓고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금 OTT에서 다 뭐 시스템화로 얘기하면 빨아먹었다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까지 나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영화관이 이제 뭐 좋아진다, 뭐 안에서 팝콘 먹으니까 사람들이 영화 보러 많이 갈 거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이런 수혜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작년에도 이렇게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분위기를 타고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좀 보였어요. 10% 올라왔는데 현재 추세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하향 추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삼각수렴 형태죠. 삼각수렴 형태인데 오늘 바로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 자, 금요일날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상단까지 들어왔어요. 이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제한적이지 않겠냐 생각되죠. 10% 올라가는데 또 10% 올라간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은 뭐 10%까지 가능하려나요?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네. 10% 좀 안 되겠죠. 한 7, 8% 정도까지 가능해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12,000원대 이상의 가격대는 일단 무조건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넘어가 줘야지 이 삼각수렴의 그런 어떤 갇힘 그런 형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정도 수준 또는 이제 13,000원 정도 수준까지의 어떤 변동성 여기 나와 있는 매물대 이런 것들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요. 1차적으로 12,000원, 그다음 2차적으로 13,000원, 그 위에는 이제 1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홀딩 하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평선 수렴도 벗어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거리두기 해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영화관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 기업이 갑자기 튀어나갈 만한 그런 건덕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혜는 받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놨지만 위쪽에 걸려있는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쇼박스 볼까요? 쇼박스는 일단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왜 공 하나 튀어다니면서 띵고 하다가 쇼박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기업
기업도 뭐 아까 전에 보셨던 뉴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죠. 자,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작년에 주가 많이 뛰었던 모습이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제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잘 보면 뉴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요. 컨텐츠 쪽인데 주가 상승률은 더 높아요. 영화관이 잘 된다는데 컨텐츠가 왜 떠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영화관도 영화관이지만 이제 컨텐츠 배급에 대한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 뉴도 그렇고 이 쇼박스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작년도에 많이 뭐가 됐어요? 반영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은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되었다라고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영화관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영화 상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이고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미리 반영된 부분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미리 선반영이 좀 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굳이 영화관 안 해도 나는 OTT에서 다 해먹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한 가지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MCG요. 마음 캐피탈 그룹입니다. 이 MCG로부터 1,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또 협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은 소식이고 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좀 올라간 거고 지금 거리두기가 풀려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3자의 어떤 그런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성 재료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추가 상승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항대를 뛰어넘는 그런 상승, 갭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죠. 상승이 그냥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갭 상승이 만약에 8,000원대 이상으로 뛰어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웬일이야 물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올라온 것도 좀 그렇고 갭 상승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RSI 지표도 과매수로 진입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대에 갇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흐름을 타고서 진행되는 거고 좋으면 좋아지 나쁜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 가격대를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상승 추세로 진행을 시키고자 한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예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들어왔다 다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승 반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적용이 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녹일 것이냐죠. 즉 그대로 뚫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누워줄 것이냐인데 지금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을 통해서 쭉 튀어 넘어간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갭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쭉 밀린다 거래량도 터진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누워있는다 아니면 아래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어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갭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상황에서만 차익 실현하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먹을 건 별로 없겠죠. 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먹을 건 별로 없을 거고 일단 추세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가 진행된다면 6,000원 아래쪽 공략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6,000원 아래쪽으로 공략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은데 그 외적인 부분, 그보다 높은 가격대 이렇게는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력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뭐 갭 상승 이후에 거래량 동반한 음봉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이제 6,000원 아래쪽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GV를 한번 보도록 하죠.
CGV야말로 이제 진짜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드디어 호재다 해가지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상승했죠. 메가박스 이쪽이니까. 네.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을 못 먹게 하는 것 때문에 영화관을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보지 뭐. 그러니까 OTT가 이렇게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혼자 가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연인들과 함께 가가지고 네, 팝콘 통에다가 같이 손을 집어넣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아무튼 껌껌한 데서 네, 그러려고 영화관을 가는 건가?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영화관 한번 가야 되겠는데 이거. 네, 아무튼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취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화관이 영화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도 있지만 팝콘 그 다음에 핫바 뭐 감자 뭐 콜라 뭐 이런 거 팔면서 돈을 버는 것도 쏠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실적 증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장 가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안 사시는 분들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아이들과 가면은 막 콤보 세트로다가 엄청 비싼 거 그거 막 사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이 기업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로 간다라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높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CJ, CGV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네, 뭐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지면 더 좋겠지만은 뭐 27,500원 요 정도 라인 때 뭐 그냥 대충 매수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이 4월달이기 때문에 4, 5, 6, 2분기 지나고 3분기 때 7월달에 실적 발표 나올 때 보면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계산해가지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 뭐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 괜찮죠? 그 다음에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도 여기 27,500원 뭐 그냥 대충 사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만약에 갭 상승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또는 횡보 또 28,000원 대 전후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긴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볼게요. 이거는 화장품인데 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는데 도대체 왜 화장품은 이러는 거예요? 자,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낙폭 이후에 횡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볼만 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하락 이후에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아예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냐면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일단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 안 벗었어요. 근데 5월 달부터는 벗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2주 더 보자고 했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이상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이거 엄청난 호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일단은 뭘 해야 돼요? 분가루를 발라서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눈만 이렇게 색칠하거나 눈만 색칠하는 건 맨날 했는데 눈만 이쁘고 밑에는 이제 화장 안 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색조 화장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이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기능성 뭐 이런 것들 네 제가 뭐 자세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분가루 뭐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후발주자 가장 늦게 움직일 것이다. 왜냐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당장은 마스크를 벗으라 해도 마스크 벗을 사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벗으라 하더라도 그냥 길거리 돌아다닐 때 또는 지하철 탈 때 뭐 이런 거 다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마스크 쓴 그냥 단 하나의 사람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마스크를 벗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때서야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거리두기가 다 풀려서 마스크 벗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화장품주에게 당장 수혜가 돌아가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일단 해외여행객들이 들어와야 돼요. 면세점에서 팔리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횡보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홀딩 전략은 괜찮아요. 지금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일단 지금으로선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코스맥스도 볼게요. 코스맥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추세는 그래도 이건 LG생활건강보다 조금 나아요.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이평선 골든크로스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위쪽에 지금 저항이 12만 5천 원대 있죠.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조금 네 거기까지 가기는 이제 암벽이 많겠죠. 9만 원대 저항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10만 원대 저항 또 있네요. 그래서 9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12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횡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쁠 거 없어요. 홀딩 하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홀딩 하는 거 문제 없는데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것도 뭐 지금은 또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 해가지고 뭐 지가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죠? 곧 벗는다는데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근데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냐면 벗어야지 하겠다는 거니까 또 해외 여행객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좀 지루한 국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산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주식만 올라가 그러면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열받으니까 뭘 또 사먹고 막 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생각하시면 기회비용이 상당할 것 같죠. 그러니까 매수를 딱히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매수를 하실 거라면 조금 길게 보셔야지만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화장품이네요. 이렇게 당장 한번 발라가지고 뭐 주름이 펴진다거나 얼굴이 환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발라야지 되는 거.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신규 접근도 나쁘진 않은데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환불 볼까요? 이치환불은 조금 더 상승세가 좀 강하게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부분인데 내려가는 것도 그래서 더 커요. 네,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여서 넘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인대가 또 공교롭게도 저항대 딱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이번에 들어오는 요 자리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 이거 계획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추세 하단까지 밀려왔는데 지금 뭐 추세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하단에서 바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하단 시점이라면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구간이니까 괜찮죠. 그냥 홀딩 하시는 건 문제 없어요. 주가 반등하게 되면 29,000원까지는 보고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저항대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만원대에서부터 계속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000원에서 3만원까지만 가도 사실은 뭐 한 20% 넘는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부담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완전히 마스크 벗어 던지고 해외여행 갈 때 막 들어오고 완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종목이 넘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겠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갈 거니까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신규 접근은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죠. 다행인 것은 추세 하단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24,000원 아래쪽이라면 한 번 정도는 찔러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목이네요. 영화관 관련 종목, 뉴, 쇼박스, CJ, CGV 말씀드렸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이치환불 말씀드렸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영화 보러 가시면 딱 맞는 걸까요? 네. 옷도 입어야죠. 봄이니까. 네. 좋은 옷 사 입으시고. 자, 이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네. 좋은 옷,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영화관에 가서 또는 이제 뭐 봄나들이 가서 여행 가서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위드 코로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만 조금 뒤늦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위드 코로나를 즐기러 나갔어요. 네. 이제 봄이니까 열심히들 이제 바깥 생활도 하시고요. 콧구멍에 바람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환기가 되죠. 맨날 주식창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신이 이게 맑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많이 즐기시고 이제 고민은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 있죠? 무료 방송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